방어나 너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느냐? 네, 최근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해주신 부분들 중에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스팟들입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과연 다이어트에 도움되는가? 그리고 정말 통찰력 있으신 분들은 저보고 활용하느냐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 가짜 다이어트랑 엮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 같습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를 좀 드릴게요. 횡설수설 할 예정입니다. 저는 가짜 다이어트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시도하고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서 이 방식을 다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만 해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문구를 머릿속에 크게 떠올리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제가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가장 책을 많이 읽었던 시즌이 군대에 있었을 텐데요. 자고 먹고 작업하고 훈련하고 이런 시간들을 빼면 책만 붙잡고 살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는 시크릿이라는 책도 처음 알고 읽게 되었고, 꿈꾸는 다락방, RNVD 법칙,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꿈꾸면 그것이 현실로 바뀐다, 충격을 받았고 진짜 10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 꿈을 만들어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무의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고 꿈을 꾸면서 나오고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머릿속에 스며들게끔 만들어져서 뇌 속, 뼛속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나 자존감에 도움을 줬다고 제대로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꾸기만 한다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들고 싶다고 해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막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오류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약일 수도 있고 보조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식증으로 연결되는 금식 같은 현상들일 수도 있죠. 물론 질병관리용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노네입니다. 어떻게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잘 활용해서 뭐 운동하는 대로 도움되고 더 살이 잘 빠지고 가짜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방향 쪽으로 구축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에요. 행동이 기반이 된다면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생각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짜 다이어트의 필수적인 부분들, 꼭지점들과 끌어당김의 법칙 요소들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뇌과학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계속 하는 것도 근신경계 발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신경? 신경이죠. 뇌랑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또 끌어당김의 법칙 책들, 그러니까 원론들도 뇌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서 제가 특이점으로 잡고 싶은 게 뇌과학에 나오는 필터링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아무리 살찌고 고도비만과 3대 성인병을 갖고 있더라도 치료와 식단과 운동이 기반이 되면 몸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폭식증, 요요현상, 협식장애가 있더라도 세계 최고의 의료진, 헐리우드 트레이너들 이런 사람들이 가둬놓고 몇 달 만들어주면 생물학적으로 그 누구라도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지금 보시면 제가 머리가 큰 편이에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등치도 크고 어깨가 좀 넓어 보여서 머리가 그렇게 안 커 보일 수도 있는데 꽤 큽니다. 제가 그 MLB 뉴에라 모자 좀 써보고 싶어요. 이거 데드볼 캡이에요. MLB 가면 작아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머리 크기를 아무리 줄이려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한다고 해도 블랙핑크처럼 머리를 작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부터 뇌과학의 필터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뇌과학, 가짜 다이어트, 이걸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은 앞서 말씀드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나오는 필터링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입니다. 이 정체성을 만들 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신경가소성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쌓여서 뇌의 구조, 어떤 신경적인 회로가 바뀐다. 근데 내가 지금 다이어트가 안 되고 있고 뭔가 실패하는 이유도 예전부터 쌓였던 살쪘던 경험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가짜 다이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짜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한 100kg 정도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신 나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그때 뇌를 리셋해버렸습니다. 나는 원래 몸짱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은 그냥 지방이 좀 껴있을 뿐이야. 나 원래 몸짱이야. 그렇게 진짜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뇌에서 새로운 경험을 막 정립시키기 시작해요. 마치 그냥 원래 몸이 진짜 좋았었는데 잠깐 지방이나 살이 낀 사람처럼. 그리고 더 좋은 게 여기서 선순환이 생겨요. 뇌 구조가 바뀌니까 실제 내 행동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막 롤모델로 하는 엄청 날씬한 사람들, 운동인들, 운동선수들, 건강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 롤모델로 했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는 솔직히 여러분보다 더 심했을걸. 자, 밥 먹기 전에 일단 배고파요. 그리고 그때 뭐 폭식증 있을 때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런 거 다 시켜놓고, 근데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라면도 미리 끓여놓고 삼겹살도 굽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kg 가까이 살이 쪄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랬던 제가 지금 날씬한 몸으로, 그래도 그냥 꽤 튼튼한 날씬한 몸으로 이 실체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때 제대로 정체성을 활용해서 그래요. 이 살을 어떻게 다 빼? 난 돼지인데 살 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처럼 처음부터 신경가소성, 디폴트 값으로 그냥 0으로 맞춰놓고 뇌를 다 갈아 엎어버리고 그러고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저 말고 훨씬 위대한 사람, 여러분 드루 매닝이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들어보셨죠? 이 다이어트 창시자인데요, 이분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제는 꽤 널리 퍼진 방법이죠. 저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시도해보긴 했는데 역시 미식가들한테는 이 가짜 다이어트가 훨씬 잘 어울립니다. 이게 신기한 게 유튜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치면 빌 게이츠가 나오고 뭐 아이폰을 치면 스티브 잡스가 나오지만 키토제닉은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게 가짜 다이어트를 검색하면 이제는 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키토제닉을 쳐보면 창시자인 드류 매닝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키토제닉을 설명하는 전문가분들의 영상 퀄리티는 매우 좋습니다. 만약에 진짜 가짜 다이어트가 도저히 안 맞는다, 뭐 아마 없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뇌과학이든 뭐든 정체성을 구체화한 스토리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증명한 거죠. 이제는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유명한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됐어요. 이 드류 매닝은 스스로 직접 6개월 동안 살을 찌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찾아오는 회원들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몸을 망가뜨려놨어요. 체지방률을 엄청 높이고 다이어트에 안 좋은 버릇들도 다 만들고, 그러니까 훌륭한 돼지가 됐죠.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다시 원래 모습으로 체중을 감량시켰습니다. 완벽하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겠죠. 뭐 회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무기력함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든가, 어떤 폭식 증세, 어떤 요요 현상, 불안감, 걱정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았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게 키토제닉이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여기는 가짜 다이어트 채널입니다. 키토제닉은 이 정도로만 소개할게요. 저는 잘 안 맞아요. 저는 라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키토제닉도 드루 매닝도 정체성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무리 6개월 동안 살을 많이 찌웠더라도 원래 좋은 몸이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생각의 체계나 뭐 경험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인류 트레이너예요. 다이어트 마스터죠. 그냥 지방만 잠깐 꼈을 뿐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으면 제가 존경하는 구독자님들은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확실히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뭐 드루 매닝처럼 처음부터 다이어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지만 뭐 실험을 기획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도 10년 넘게 폭식증, 요요 현상, 그리고 단기간 다이어트 이후 실패,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경험을 정체성을 바꿈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날씬한 몸을 유지한 지 몇 년 됐어요. 장기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저는 원래 진짜 독해요. 그러니까 사실 단기간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어요. 15kg도 빼보고 20kg도 빼보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이 더럽고 막 신경질 부리고 고집 세고 독하고 남들 말 아예 안 듣고 그냥 음식 아예 안 먹어버려. 괜찮아, 안 죽어. 그냥 물만 먹고 러닝머신 90분 하고, 그러면 진짜 2달 안에 뭐 15kg씩 그냥 뺄 수 있어요. 하지만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 나 자신한테도 안 좋고, 그러니까 미래 생명을 갖다 쓰는 거고 건강에 안 좋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생각했을 때 소중한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꼭 술 한잔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맛있는 음식이나 커피 먹으면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버렸습니다. 뭐 이런 건 이미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고, 거기에다가 더 안 좋은 건 폭식증이 왔죠. 그리고 다이어트 실패하면 진짜 우울해요. 정서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라면 5개 먹고 그걸로도 부족해. 근데 휴일이에요. 그럼 또 낮술하고 그냥 장을 망쳐버렸던 과거의 제 자신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꾸고 신경회로를 다시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 신경가소성도요, 옛날에는 나쁜 경험이 있었으면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연구 결과들이 진행되면서 이게 완전히 리셋할 수 있다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뇌과학적인 부분을 막 완전히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도 저 방원이처럼 생각해야지 이러면 끝입니다. 이게 생각의 체계가 바뀌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누워있는데 목이 마른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정수기에 가서 물을 떠먹든 냉장고에서 꺼내 먹든 물을 마시려고 움직여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적용해 봤을 때 그냥 귀찮다고 넘겨버리면 엄청나게 큰 차이 손실이 생기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누워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물 안 마시고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수분 섭취가 부족한 거 추가적으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는 거죠. 뭐 물 마시러 가는 거 몇 칼로리 안 되지만 그래도 활동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음 때문에 물도 못 마시고 활동도 줄어버린 거죠. 이게 다시 내 정체성을 아래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나는 귀찮은 사람이야. 나는 살찐 사람이야. 활동력이 없어. 귀찮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가짜 다이어터야. 나는 날씬한 사람이야. 나는 활력이 넘쳐. 나는 밝아.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신경가소성, 뇌과학적으로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그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움직이면서 칼로리도 썼고요. 뭐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썼고요. 그리고 수분을 섭취해줘서 또 다른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누적되는 힘 때문에 일주일만 쌓여도, 한 달만 쌓여도 신체 전반적으로 호르몬이든 심리적인 부분이든 그리고 실제 칼로리, 체지방량이든 진짜 미세하게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이 제 생각에 가짜 다이어트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도움되는 경우입니다. 자, 결론은 끌어당김의 법칙은 좋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그냥 쓰레기다. 행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 목적을 이뤄내고 싶다. 뭐 어떤 건강이든 뭐 활력이든 제대로 실현하려면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뇌과학적으로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게 이렇게 귀결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짜 다이어트의 RVD,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그랬고 그냥 가짜 다이어트 방식대로 그냥 이런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참고하고 알려드리는 운동 방식이나 평소 행동 양식 그냥 투두리스트 잘 활용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그냥 다이어트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꿈꾸는 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